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전망과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복귀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2021년도 자산대 화폐 가치 그래프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이게 그래요. 나온 거는 한 몇 달 전에 나오죠. 한 2020년 10월경 뭐 그 정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최근에 어떤 금리 부분이 좀 흔들리는 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가 어떤 지점이냐면 2008년도, 2009년도 그때와 동일한 지점에 와 있다는 거죠. 동일한 지점이다. 자, 이 말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해서 2008년, 2009년도 바로 그 시기다. 2021년도는 2009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2008년도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매도하신 분들이 항상 이득이었죠. 우리가 이때는 이제 이 시기 때 매도하신 분들이 이득이었던 거죠. 매도하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보다 매도하신 분들이 잘한 거죠. 굉장히 잘했던 바로 그런 시기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도래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참 재밌게도 전 세계적 어떤 경제적 위기감을 만들어주던 그런 내용들이 존재했던, 그런 속성들이 존재했던 바로 그 시기와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질병 사태 뭐 그런 거와 같이 마치 전 세계가 동시에 깜짝 놀라버린 그런 시기에, 그런 시기와 그런 주제와 함께 동일한 또 그래프가 찍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2만 달러 시대에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이 2만 달러 시대에서 이제는 3만 달러 시대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의 도달이 그런 거예요. 이 시기의 도달이 학습지를 만드는 회사가 학습지가 많이 팔려서 우리가 이 시기에 도달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학습지를 만들어내던 회사가 그 옆에 다른 회사가 우리는 모바일로 만들어내겠어 한 거죠. 그래요. 그 전에 있던 시절에 그죠, 2007년, 8년 뭐 그 정도 시절에 우리는 해커스야. 우리는 컴퓨터에 앉아서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할게 하는데, 요즘 시대는 그런 거죠. 우린 AI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우리는 모바일로 해. 이런 거죠. 토익을 모바일로 AI 진단으로 한다. 막 이런 거죠. 요런 회사들이, 요런 기업들이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이게 만들어낸 거죠. 부가가치를 더 끌어올려 놓은 거죠. 그런 거죠. 우리가 인터넷, 우리가 지하철에서 토익 공부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뭐 지하철에서 남의 눈치 안 보고 토익 공부를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시기. 그만큼 부가가치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세대가 무너지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분양가로 놓고 볼게요. 우리가 광역시에 있는 분양가라든지 아니면 서울 인근에 있는 분양가가 10년 전 분양가로 돌아갈 수 있냐? 그럴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찍혀 있는 게 이거죠. 2배 이하로 찍혀 있다. 그게 2008년도, 2009년도와 거의 속성이 비슷하다. 자, 이럴 때 이 세상은 이런 거죠. 이 나라는 뭐 굉장히 조그만 나라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분양가가 있고 일반으로 이제 그런 거죠. 4년 된 5년 된 아파트를 뭐 한 건 두 건 이렇게 거래를 하겠죠. 근데 이 한 건 두 건 된 이 4년 뭐 10년 된 아파트, 이거를 분양가보다 더 높게 거래한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 가면 분양가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분양가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곳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 때 요런 거죠. 요렇게 잘못된 것들은 무엇이다?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요약하는 그런 시기가 이때가 무엇이냐면 하우스푸어의 시대죠. 하우스푸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런 시기 때 그러면 전국도가 또 하우스푸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 산단들 있죠. 그런 지역들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어떤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 거죠.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로 거래되고 있는 뭐 구축들 아파트, 뭐 연식은 뭐 별 차이는 없는데 뭐 그런 지역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서는 어떤 달랐죠. 그 어떤 수도권의 모습과는 달랐던 바로 그런 지점들이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정부의 어떤 그런 거죠. 앞으로의 어떤 산업을 또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 산업을 끌어올리면서 당연히 돈이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죠. 1차 벤더, 2차 벤더들은 다른 곳에 어떤
공장을 지어지고 그 공장 주변으로 다시 또 모여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역에서도 낙후됐다는 바로 그런 산업 도시들이 다시 한번 그 경제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바로 그런 시기 또가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존재한다면 뭐 이런 시대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겠죠. 2년 된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뭐 30% 40%에 거래되고 있다. 아니 30% 40%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 그런 지역들은 과연 떨어질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의 삶은 이랬던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2013년도, 14년도죠. 바로 이 시기죠. 2배 이상, 2배 이하였던 지점에서 2배 이하였던 지점에서 2배 이상 올라가던 바로 그 시기. 2014년, 2013, 14죠. 2013, 2014.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거죠.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박근혜 정부에게 넘어주던 바로 그 시기란 거죠. 그 시기. 그 시기가 2013, 14년 넘어 이 시기죠. 이 시기. 즉 대한민국이 19,000까지 떨어졌던 그 대한민국의 경제가 27,000까지 올라왔던 그런 시기죠. 27,000 그 정도다란 거예요. 그러면 즉 3만 달러 거의 근접해 왔던 바로 그 시기에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봐야 되는 거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시기에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은 데려온 거죠. 김종인을 박근혜 대통령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돌려서 말한다면 바로 이 시기가 다시 놓고 말하자면 무엇이냐면 그래요. 보수가 뭔가에 그런 거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늘어난 거죠. 경제가 여기서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들한테 올인하면서 기업들 프렌들리 전략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을 살려봅시다 하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시기에 도달했을 때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달라져야 됐다는 거죠. 그런 거죠. 경제를 19,000에서 27,000대까지 올라왔다면 그런 거죠. 무엇이냐면 기업들 위주였다면 이제는 그 기업들에서 있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바로 그 시기였던 거죠. 그런 시기다. 그런 시기가 도달했고 주춤했죠. 한동안 주춤했지만 그래도 3만 달러에 근접해 왔던 바로 그 시기에 도달하면서 그런 거죠. 바로 3만 달러에 근접하는 바로 그 시기에 도달하면서 그런 거죠. 3만 달러에 들어갈 때쯤부터 시작해서 나온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나온 거죠. 드디어 항상 이 시기가 더 폭발되는 거죠. 왜 기업만 잘 살아? 왜 기업만 그래? 이거는 박근혜와 이명박의 이거는 잘못이야. 우리가 가난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거죠. 그래서 기업을 공격해야 된다. 기업을 때려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정부의 정체성 자체가 민노총과 한국노총에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인 거죠. 기업을 때리고 대신 복지를 늘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보여줬던 게 바로 우리의 2016년, 17년 그때 모습인 거죠.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어떠한 민주당 쪽의 이야기냐? 또 그것만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유승민의 공동체를 지킨 따뜻한 보수가 튀어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따뜻한 보수, 공동체를 수수한 따뜻한 보수, 이건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갔다는 거죠. 3만 달러에 근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만 달러를 가자 한 거죠. 누군가는 4만 달러로 가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보수라고 할 수 있어요.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은 4만 달러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개혁을 해야 된다. 공무원 개혁이 들어가야 된다. 공무원 개혁 들어가고 노조 개혁 들어가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의 반대편에 있던 유승민은 그게 아니죠.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가 됐는데 여기서 허리띠를 한번 더 졸라매서 가자고 하면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정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진보가 돼야 되는 거죠. 진보. 따뜻한 보수는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따뜻한 보수를 내세우겠지만 결국에 그 정책은 진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지를 늘려주고 그런 거죠. 복지를 늘려주는 거죠. 복지를 늘려주고 기업들을 구속하고 그 기업들을 구속한 게 노동자한테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게 무엇이냐면 국민의 소득이죠. 국민의 소득. 즉 국민의 소득이죠. 국민의 소득도 동반에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3만 달러가 됐다면 우리의
1인당 국민의 어떤 소득도 3만 달러에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어오면서 전체적으로 2만 달러에 있던 것들이 3만 달러로 갔어요. 그거는 단순히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자 가격도 오른 거죠. 과자 가격도 올랐고 뭐 전기 요금도 올라가 가는 거고 우리가 땅 가격도 오르는 거고 다 그게 무엇이냐면 2만 달러 국가가 3만 달러로 변하면서 그 숫자가 변화되는 거죠. 숫자가 변화된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008년도와 2009년도와 같아지는 거죠. 지금의 시기는 그 시기와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3만 달러 찍고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후퇴하고 있다. 이게 코로나? 이게 단순한 뭐다 질병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의 붕괴,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붕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떠한 부정적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역전했다. 국민의힘이 역전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추락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1년 전과는 굉장히 편리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자산시장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식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목격하는 거죠. 그런 의식의 변화는 2008년도와 2009년도 그때와 거의 비슷한 모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때와 같이 사람들이 점점 의식이 변화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고 있는 방향성이 맞냐? 라는 걸 의심하게 되는 단계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4만 달러로 가기 위한 어떤 채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거 뭐죠? 2008년도와 2009년도 그때와 비슷하게 간다. 자산가치도 화폐가치가 2배 이하로 2년 연속 찍혀 있다. 즉 우리는 그러면 이 시기 때 우리의 어떤 화두는 하우스푸어였죠. 하우스푸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2배 이상이었을 때는 무엇이냐? 부동산 폭등이었죠. 부동산 폭등이었죠. 부동산 폭등. 이 시기는 무엇이다? 1만 달러 국가가 2만 달러 가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였죠. 이 시대는 무엇이냐면 2만 달러가 3만 달러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시대였죠. 그리고 나서 그 시대는 바뀌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단어는 비슷해질 수밖에 없죠. 이 두 시대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 두 시대가 비슷했던 거죠. 나오는 뉴스도 마치 그 뉴스에다가 그저 연도만 바꿔놓은 거죠. 똑같은 표, 똑같은 신문 기사에 연도만 바꿔놓은 거죠. 마치 이 시기도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뉴스에 연도만 바꿔서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런 시기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이제 금융자산 지수 쪽에서는 보시면 2020년도에 위기가 온다 했죠. 2020년도에 위기가 온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 위기가 왔죠. 온 거죠. 우리가 3월부터 한 6월 때까지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던 거죠. 그런 위기가 왔고 이게 턴 어라운드 했다. 2021년도에 이렇게 찍혀 있다는 거죠. 위기가 왔고 그걸 돌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돌렸다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돌렸고 2020년 7월 지금까지 해서 굉장히 뭐 급속도로 어떤 주식시장 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무엇이냐? 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우리의 시대가 그런 거 2006년도의 시대로 간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2만 달러 수준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때를 그냥 월 200으로 보자는 거예요. 월 200으로 본다면 200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시기 때 우리는 그 시기죠. 2006년, 7년 바로 그 시기 때 우리는 2007년, 뭐 2008년 뭐 그 정도 그 시기 때 우리가 2만 달러를 도달하면서 우리 시대는 2000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죠. 2018년도 여기 찍혔다 여기에서 거의 3만 달러에 거의 뭐 붙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이 3천 가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2만 달러 국가에서 3만 달러 국가가 됐다. 우리의 소득도 그렇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번
자산 시장을 한번 끌어올려 보자. 뭐 그런 얘기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대한민국이 3만 달러 국가까지 도달했지. 3만 달러 국가에 도달한 거죠.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도달했지 4만 달러로 가지 않았잖아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코스피를 4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4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산 가치가 이게 뒤로 돌렸는데 문제는 이거죠. 어쨌든 이걸 사는 거는 원화죠. 비트코인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원화로 사고 있고 달러로 사고 있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때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겠죠. 미국의 기준금리인데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는 미국의 금리 수준은 0.75에서 현재예요. 0.75에서 1%만큼을 버틸 수 있을까? 이 영역에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보다 그 아래 정도 있을 때는 뭐 버티겠지만 이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현재 대한민국의 갖고 있는 힘으로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이전에 여기에 도달하기 이전에 구조 개혁을 겪는다. 구조 개혁을 한번 한다. 노동 개혁을 하고 구조 개혁을 하면서 한번 거품을 또 뺀다 한다면 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이후의 상황도 이 밖에서 뭐 1.5%, 뭐 2%까지 뭐 이렇게 가더라도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저 현재 지금의 삶대로만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계속 그런 거죠. 정부한테 돈 줘 하면서 계속 부채만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자, 개인 부채죠. 대한민국의 어떤 개인들의 어떤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는 이미 어마어마할 정도 쌓아놨는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면 기업부채 쪽에서도 대기업들의 어떤 대기업들 중견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버팀목이 있죠. 그리고 정부 부채 요것도 어느 정도 버티는데 요거를 막 끌어다 쓰면서 우리가 이걸 계속 이 상태로 계속 끌고 들어간다 한다면 결국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대폭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나마 3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폭락선은 1500선이겠죠. 1500선. 반토막은 난다라고 보시면서 가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죠. 반토막은 난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어떤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뭐 굉장히 주저주저 떠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2배 이하로 2년 연속 찍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이었던 지점과 비슷했고 그 아래 지점이 비슷해진다면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화두는 이제 앞으로 화두는 하우스 푸어에 될 수밖에 없죠. 하우스 푸어. 근데 이 하우스 푸어도 대부분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거죠. 뭐 지방 쪽에서 지방의 어떤 광역시 쪽에서 또 얼마나 많은 투자가 있지는 않았겠죠. 어떤 분양가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경제 상승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나마 어떤 구축들 안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위협을 가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방 쪽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수도권 쪽에서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분양가보다 50%, 많게는 50%, 적게는 뭐 20, 30%의 어떤 가격대로 거래되고 있잖아요. 한 10년 정도 지난 아파트, 뭐 5년 정도 지난 아파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제가 더 이상 못 버티는, 더 이상 가는 거죠. 대한민국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되려면 구조조정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구조조정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우리가 급하게 못 가고 이게 한 15년 걸린다. 15년에서 한 20년 걸린다. 일본처럼. 그러면 안 무너질래 해도 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양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한 20년 동안은. 그런 거죠.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또 주저리 2020년도의 어떤 전망과 우리의 삶을 복귀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걸 다 요약하자면 그냥 2021년도는 2009년도와 비슷하다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